코스모스 PDF 페이지 32.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챕터 3의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ese pictures are not, of course, real in the night sky. We put them there ourselves. 이렇게 왔네요. 자, 이런 그림들은 아니다. 당연히, of course, really, 정말로 in the night sky, 밤하늘에 있는 건 아니다. We put, 우리가 두었다, them, 그 그림들을 there, 거기 밤하늘에 ourselves, 우리 스스로.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상상해서 그려 넣은 거다 이 말이죠. 실제 있는 건 아니니까. We were hunter folk and we saw hunters and dogs, bears and young women, all manner of things of interest to us. 이렇게 왔네요. 자, 우리는 였다. hunter folk였다. 그러니까 사냥하는 사람들이었다. folk가 일반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냥하는 족속들이었고, we saw, 우리는 봤다. hunters, 사냥꾼들과 dogs, 그 사냥꾼들이 데리고 다니는 개들, 그리고 bears, 사냥의 목표인 곰들, 그리고 and young women, 젊은 여성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았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 all manner of things, 모든 어떤 것들인데 어떤 거냐면 of interest to us, 우리에게 흥미로운 것들, 이렇게 되죠.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 of interest 이런 걸 한번 받을 필요가 있죠. of interest가 지금 things를 꾸미니까 얘는 분명히 형용사 구가 되겠죠. 형용사 구인데 의미상 흥미의 것들, 흥미로운 것들이란 뜻입니다. 그럼 이 형용사 구를 다른 의미로 우리가 말하는 interesting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그러면 all manner of interesting things 이렇게 해도 되겠죠. 어쨌든 또는 things, which, 과거니까 which are, 현재라면 which, 과거면 were, 현재면 are 해서 which are interesting to us 이렇게 해도 의미는 똑같을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도 표현상 이런 게 나오면 이제 이게 원서를 읽는 재미죠. 이게 이렇게도 하는구나. 어쨌든 쓸데없는 말인가요? 그 다음에 when 17th century European sailors first saw the southern skies, they put objects of 17th century interest in the heavens, toucans and peacocks, telescopes and microscopes, compasses and the sterns of ships. 이렇게 왔네요. 언제? 17th, 17세기의 European sailors, 유럽의 선원들이 처음으로 saw, 보았을 때, 여기까지가 웬절입니다. 그죠? 뭐를 보았을 때? The southern sky, 남쪽 하늘을 보았을 때, 콤마가 여기 빠졌네요. 그들은 put, 두었다. object of 17th century interest. 그러니까 17세기의 흥미의 것들, 물체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17세기의 흥미를 끌었던 그런 물체들을 두었다. 어디에? In the heavens, 하늘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 문화에 익숙한 그런 흥미가 있는 것들을 밤하늘에 자기들이 상상해서 그려놓았다. 저건 뭘 닮았어? 저 별자리는 뭘 닮았어? 이렇게. 그게 뭐냐면 toucans, 큰 부리새랍니다. And peacocks, 공작새. 그리고 telescopes, 망원경, microscopes, 현미경. 그리고 compasses, 콤파스죠. 나침판. 그리고 and the sterns of ships. sterns, 이건 뭐 제가 몰라서 한번 찾아보니까 배의 뒤쪽, 배의 훔이랍니다. 그게 또 선원들에게는 흥미가 있나 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밤하늘에 그려 넣었다. 이렇게 됩니다. If the constellations had been named in the 20th century, I suppose you would see bicycles and refrigerators in the sky, rock and roll stars, and perhaps even mushroom clouds. A new set of human hopes and fears placed among the stars. 이렇게 왔네요. 자, 만약에 그 별자리들이, constellation, 별자리들이 had been named, 이름 지어졌다면 in the 20th century, 20세기에 이름이 붙여졌다면 이 말이겠죠. I suppose, 나는 가정해본다, 대절을 we would, 우리가 아마 see, 보았을 거라고, 지금 볼 거라고 이렇게 되네요. 자, 지금 같은 경우 여러분이 보이시나요? if가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했던 if 절을 쓸 때 1, 2, 3, 4 여기서 네 번째 if 절입니다. 요거는 if 절은. 그런데 뒤에 여기서 주절에는 I suppose는 지금 놔두고 여기서부터가 실제 if인데 we would가 왔어요. 그럼 얘는 3번의 would죠. 그래서 4번의 if 절과 3번의 주절이 합해진 5번이라고 제가 이름 붙였던 그 if 절이 되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지금 볼 거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이게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3번, 4번을 조합해서 쓴 거죠.
어쨌든 그래서 20세기에 이름 붙여졌다면 내가 가정하건대 우리는 아마 지금 볼 거다. 바이스클, 자전거나 and 그리고 리프리저, 냉장고를 하늘에서 보게 될 거다. 또 락앤롤 스타즈 이것도 보게 될 거다. 아마도 그리고 심지어 머시룸 클라우즈였는데 머시룸 클라우즈는 버섯 구름입니다. 그죠? 이게 뭐냐면 원자폭탄을 상징하죠. 원자폭탄이 폭발했을 때 이렇게 올라가는 버섯 구름 이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게 될 거다. 그게 뭐냐면 a new set of human hopes. 새로운 어떤 세트, 조합들이죠. 인간의 희망과 fears, 두려움의 어떤 조합들을 보게 될 거다. 그게 뭐 되어 있는 걸 보게 될 거다? placed among the stars. 별들 사이에 위치되어 있는 걸 보게 될 거다. 이런 말이 됐네요.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가 부르는 그 별자리들의 이름은 오래전에 지어진 이름이고, 지금 만약에 20세기에 들어와서 붙였다면 이런 다른, 그러니까 결국에 밤하늘에 있는 별자리라는 건 그 시대 사람들의 어떤 문화를 반영해서 지어진 이름이다. 이런 말이 됐겠죠. 그 다음 계속 가보면 Occasionally our ancestors will see a very bright star with a tail glimpsed for just a moment, hovering across the sky. Occasionally 때때로 우리의 ancestor 조상들은 would see 보곤 했다. 뭐를? very bright star 아주 밝은 별을 끝났고 여기서부터 이제 명사구가 시작되는데 with a tail 꼬리를 가진 밝은 별을 봤고 또 glimpsed and glimpse라는 단어가 얼핏 보다죠. 그러니까 뚜렷하게 계속 보는 게 아니라 슬쩍 지나가듯 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glimpsed 된 별들 이렇게 되는 거죠. 또 그러니까 슬쩍 보아진 별들이에요. for just a moment 단지 한순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별똥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순간 싹 보게 되는 지나가는 그거를. 그리고 또 어떤 별이냐면 헐더링 하면 이 헐더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뭐 이렇게 나와요. moves or falls very fast인데 왜 그러냐면 아주 헤비 무겁거나 크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이거나 아주 빠르게 떨어지다라는 동사랍니다. 헐더 이게. 그래서 hovering across the sky 하면은 하늘에서 굉장히 빠르게 휙 떨어지는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헐더링도 스타 이거 꾸미고 전형적인 명사구죠. 요렇게 꾸미고 요거는 형용사구가 꾸미고 요거는 과거 분사구가 꾸미고 얘는 현재 분사구가 꾸미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거 지금 쪼개보면 이렇게 돼요. 원래 문장은 the star is very bright 할까요? very bright 이랬겠죠. 지금 요 문장에서 star가 빠져나가면서 여기서 which is가 떨어져 나가고 very bright가 앞으로 가서 very bright star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star인데 which 과거라고 보면 was 할까요? which was glimpsed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which was 없어지고 과거 분사가 star 꾸미게 되는 거고 세 번째는 역시 star인데 which is hovering 이렇게 돼 있었는데 which is 없어지고 현재 분사 hovering star 이렇게 뒤에서 꾸미게 되는 그래서 만들어진 형태가 지금 star는 star인데 very bright, with a tail, gleam for a moment, hovering across sky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명사구가 쭉 길게 나와 있게 되는 거죠. 뭐 이 정도는 우리 이권에서 명사구를 좀 공부하신 분들은 쉽게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별똥별이 되는 거죠. They called it a falling star, but it is not a good name. All the stars still there after the falling star falls. 이렇게 왔네요. 자, 그들은 불렀다. 그것을 a falling star, 별똥별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it is not a good name. 좋은 이름은 아니다. The old stars, 오래된 별들은 are still 여전히 there. 거기에 있다. 하늘에 있다. after, 후에죠. 별똥별이 falls, 떨어지고 난 후에도 여전히 별은 있다. 자, 이거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시골에서 어린 시절에 이렇게 있었는데 별똥별 휙 떨어지면 그 당시에는 그걸 누가 저게 뭐다라고 과학적으로 말해주시는 분도 없고 제 기억에는 교과서에도 그런 별똥별에 대한 어떤 과학적인 이야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별똥별이 휙 떨어지는 건 자주 봤거든요. 시골에 살았으니까. 근데 그게 정말 별이 떨어지는 건 줄 알았어요. 별 하나가 저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하나 뚝 떨어지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in some seasons there are many falling stars, in others very few. There is kind of regularity here as well. 자, 어떤 계절에는 있다. 많은 falling star, 별똥별이 있다. In others, 다른 계절에는 이 말이죠. 여기서는 다 생략된 거예요.
very few, 아주 적다. 별똥별이 별로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있다. 일종의 regular 하면은 이렇게 규칙적인, 규칙성이 있다. here,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as well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별똥별이 떨어지는 것도 막 그냥 그게 아니고 요즘은 왜 유성우가 언제 몇 시에 밤 몇 시에 어느 쪽 하늘에서 막 예측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규칙성을 가지고 있다. 어떤 order 그런 게 있다. 규칙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like the sun and the moon, stars always rise in the east and set in the west, taking the whole night to cross the sky if they pass overhead. 이런 말이 나왔네요. 자, 태양과 달처럼 별들은 항상 뜬다. 동쪽에서. 그리고 set, 진다. 서쪽에서. 끝났습니다. 뭐뭐하면서겠죠. take 다음에 시간 개념이 오면 어떤 시간을 쓰다. 뭐 이런 뜻이죠. 시간을 들이다. 시간을 보내다. 이런 뜻인데 taking the whole night. 온 밤을 다 쓰면서 이 말이니까 밤새도록 이 말이죠. 밤새도록 한마디로. 뭐 하기 위해서? to cross, 가로지르기 위해서. 그 하늘을 가로지르기 위해서 온 밤을 다 쓰면서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이 말이 되죠. If they pass overhead. 그들이 만약에 pass, 지나간다면 overhead는 머리 위쪽이잖아요. 그러니까 별이 뭐 보는 사람이 여기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렇게 있으면 만약 지구 이렇게 지금 자전을 하면 별이 이렇게 이쪽에서 뜨게 되는 거죠. 뜨는데 머리 바로 위에 있게 되면 뜰 때부터 밤새도록 보이는 거죠. 해가 질 때까지, 해가 뜰 때까지 밤에 별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좀 고도가 좀 낮아서 관찰자 입장에서 뜨면 밤이 좀 깊어야 떴다가 잠시 있다가 져버리는 별도 있을 거고, 뭐 이 말을 하는 거죠. 이건 뭐 그림이 좀 그런데 어쨌든 이해되시겠죠. 그렇다라는 이야기가 됐네요. 그리고 there are different constellations in different seasons. 자, 있다. 서로 다른 어떤 별자리들이 있다. in different season. 다른 계절에는. 그렇죠. 우리 북두칠성은 주로 여름에 보게 되죠. 여름에는 아주 일찍부터 새벽까지 떠 있는 게 북두칠성이고, 또 겨울에는 북두칠성은 잠깐만 보이나요? 뭐 그러고 이 방패연자리 제가 말씀드린 걔들 같은 경우는 좀 오래 보게 되고, 계절 따라 다르죠. The same constellations always rise at the beginning of autumn, say. 이렇게 하네요. 그 똑같은 별자리들이 항상 떠오른다. At the beginning of autumn. 가을 시작할 때쯤 떠오른다. say. 여기서 say는 말하자면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자면 말하자면 뭐 그렇게 된다. 이런 말이 되고, It never happens that a new constellation suddenly rises out of the east. 이렇게 하네요. 자, 그것은 절대 happens,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일은 뭐가? 자, 여기서 it은 당연히 가조입니다. 대절이 진주어겠죠. 요 대시라는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대시 뭐냐면 새로운 별자리가 갑자기 rise, 떠오르는, 어디서? out of east, 동쪽에서 갑자기 떠오르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제가 요거 좀 뒷부분이 좀 애매해서 뭔 말인지 잘 몰라서 사실 이게 좀 다시 찍는 거거든요. 아까 모르고 찍었었는데 원래. 그러니까 칼 세이건의 그 코스모스 유튜브에 올라온 동영상 세 번째 걸 다시 보니까 여기에 rise라고 하는 칼 세이건 appears 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appears. A new constellation appears 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여기서 rise 해놨네요. 이 유튜브 동영상에 칼 세이건의 그 당시에 했던 다큐멘터리 그거하고 이 지금 PDF 파일로 뜬 이 책 코스모스하고는 좀 텍스트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텍스트가 좀 줄여놨겠죠. 이게 좀 아무래도 군더더기를 빼고 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유튜브 실제 그 말을 했던 그걸 읽어보면 훨씬 또 좀 시적인 표현도 많고 재미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리고 there is an order, a predictability, a permanence about the stars. In a way, they are almost comforting. 이렇게 왔습니다. 자, 있다. 일종의 order, 규칙, 순서죠, 순서. 질서가 있다. 그리고 predictability 했는데 predict, 예측하다, 예상하다잖아요. predictable 하면은 예측할 수 있는, predictability 하면 예측 가능성이 있고, permanence인데 permanent가 영구적인, 영원한이거든요. permanence는 영구성입니다. about the stars, 별에 대한 영구성. 그러니까 별에도 질서가 있고, 그리고 예측 가능성이 있고, 또 영구성, 항상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별이라는 게 아무 때나 저쪽에서 막 오늘은 다른 별자리가 막 지 맘대로 뜨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규칙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in a way 어떤 의미에서 they are almost comforting 이렇게 왔네요. 그 별들은 거의 comforting하다. comforting은 위로해주는, comfort가 위로해주다, 위안을 주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좀 위안을 준다 뭐 이런 말인데 이게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별들이 좀 이런 질서도 있고 예측 가능성도 있고 항구성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친숙한 별자리가 때가 되면 뜨고 때가 되면 지고 또 다른 친숙한 별자리가 뜨고 막 새로운 게 막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별들을 보는 우리 입장에서 그 별들은 어느 정도 우리한테 위안을 주는 거예요. 막 지 맘대로 막 무작위로 뜨면 굉장히 불안할 거 아닙니까? 오늘은 이런 별이 떴다가 내일은 또 다른 막 희한한 별자리가 떴다가 이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혼란스럽고 이럴 텐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certain stars lie just before or set, just after the sun, and at times and positions that vary with the seasons 이렇게 왔어요. 자, 특정한 별들은 rise 떠오른다, just before 직후에 이렇게 돼요. 또는 set 진다, just after just before 직전에 그리고 직후에 the sun 그러니까 해가 뜨기 직전에 또는 해가 뜬 직후에 어떤 별들은 떠오른다. 우리 샛별이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금성 같은 거. 그런 거죠. and 그리고 at times 원래는 at times만 따로 치면 sometimes 때때로의 뜻인데 여기서는 그건 아니고 또 어떤 때에 그리고 어떤 포지션 위치에서 뜬다 이 말이겠죠. 그리고 왜 그러냐면 뒤에 근거가 이래요. 요렇게 꾸미거든요. 대절이 지금 꾸미러 온 형용사절입니다. 앞에 있는 times and position을 꾸며요. 요걸 꾸미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very라는 동사가 지금 단수형이 아니고 복수형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very는 변하다 이런 뜻이니까 with the seasons 계절과 함께 변하는 어떤 때, 어떤 시간과 어떤 위치에 rise 떠오른다. 뭐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별들마다 이게 딱 규칙적으로 어떤 predictability를 가지고 뜨고 지고 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if you made careful observations of the stars and recorded them over many years, you could predict the seasons. 자, 만약에 당신이 made, 만든다면 careful, 아주 주의 깊은 그런 observation, 관찰을 of the stars, 별을 주의 깊게 관찰한다면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if you carefully observes, observe 되겠네요. 여기서 if observe the stars 이와 똑같은 말이에요. and recorded, 기록한다면 그 별들을 over many years, 여러 해에 걸쳐서 기록을 한다면 you could predict the seasons, 계절을 predict, 예측할 수도 있다. 이 말이 됐어요. 그러니까 별이라는 걸 오랫동안 관찰하면 이렇게 계절을 예측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런 predictability 그리고 order, 질서 뭐 이런 걸 permanence 이런 걸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다는 거죠. You could also measure the time of a year by noting where on the horizon the sun rose each day. 자, 당신은 또한 할 수 있다. measure, 잴 수 있다, 측정할 수 있다. 뭐 이 말이죠. The time of year, 그 한 해의 시간. 그러니까 지금이 1년 중 어느 때인지를 알아낼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by noting 함으로써. 이 note라는 단어는 명사로는 메모 뭐 이런 뜻이지만 동사로는 주의하다, 주목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목함으로써 뭐를 where 어디에 on the horizon 수평선 또는 지평선 어디에서 the sun 해가 rose 뜨는지 each day 매일. 자, 여러분 이거 지금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평선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수평선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뭐 이렇게 섬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갯바위들이 이렇게 몇 개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어떤 날은 해가 여기서 뜨고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해가 점점 남쪽에서 이렇게 뜬다. 요쪽 요 갯바위에 가까이 가서 뜬다. 이 말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여름에는 여기서 뜨다가 여름이 점점 가을로 변하면서 이쪽으로 이동을 하고 겨울 되면 다시 이쪽에서 뜨고 또 이제 해가 바뀌면 방향이 또 반대되어서 이쪽으로 또 가지고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뜬다. 이 말이 되겠죠. 그래서 해가 어디서 뜨는지를 잘 관찰을 해서 보면 지금이 어느 때쯤인 줄 알 수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만약 여기에 이제 고대 사람이라면 이게 지금 바다라 칩시다. 그럼 여기에 육지에다가 바위를 이렇게 두는 거죠. 바위를 몇 개를 둬서 관찰을 한 다음에 재두는 거죠. 아, 해가 여기서 뜨면 지금은
여름에 언제쯤, 여름의 시작이야. 여기서 뜨면 뭐 이제 여름이 끝나갈 무렵이야. 뭐 이렇게 여기서 뜨면 겨울이야.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또 가는 걸 관찰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이거 해를 이용해서 요거 고정으로 딱 뜨면 해를 이용해서 달력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일종의. 지금이 1년 중 언제쯤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어디 갔나요? 그리고 여기네요. In the skies was a great calendar available to anyone with dedication and ability and the means to keep records. 자, 하늘에는 있었다. A great calendar. 아주 거대한 달력이 있었다. 이 말인데요. 자, 지금 같은 경우 보통 이렇게 in the sky라는 위치를 나타내는 부사구가 앞으로 오고 비동사가 오고 주어가 이렇게 뒤로 빠졌네요. 이걸 이제 보통 우리가 유도부사 there로 표시하잖아요. there, 비동사, 그리고 주어, 그리고 요 뒤에 부사구가 이렇게 따라옵니다. 부사구. 그러니까 실제로는 in the sky라는 부사가 여기 이렇게 보통 많이 오는 패턴을 보죠. there.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there를 쓰면 there was a great calendar 어디에? in the sky. 이런 문장이 흔한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유도부사를 꼭 써야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in the sky라는 원래 요 부사구. 그러니까 여기서 there는 누구 대신 왔냐면 in the sky 대신 왔으니까 in the sky가 there 자리에 오고 요런 문장도 얼마든지 지금 가능하게 된다. in the skies was a great calendar.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건 우리가 대열구문, 장문 프로젝트 1권의 대열구문 제가 말씀드릴 때 다른 걸 강조한 게 아니고 뭘 강조했냐면 대열이라는 유도부사를 쓰면 주어 자리에는 특정한 누구, 더 뭐뭐, 마이 뭐뭐, 철수, 코리아 이런 특정한 주어는 올 수 없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그때는 반드시 예를 들면 코리아 is 어쩌고 저쩌고, 코리아는 어디에 있다. My bicycle is 어쩌고 저쩌고, 내 자전거는 어디 있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유도부사를 쓰게 되면 요 주어는 반드시 불특정한 누군가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어가 붙거나 some이 붙거나 또는 뭐 few가 붙거나 several, 몇몇 이런 게 붙거나 아니면 그게 또 아니면 뭐 nothing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불특정한 명사가 와야만 요 패턴을 쓸 수 있다. 근데 요 there를 썼던 그 불특정한 주어가 와야 된다라는 규칙은 there를 쓰지 않고 부사구가 앞으로 도치되어 있고 비동사가 오고 주어가 온 요 패턴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in the skies was a great calendar은 가능하지만 in the skies was the great calendar라는 문장은 영어에 없다라고 제가 대열 구문에서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아이고, 또 쓸데없는 이야기로 시간을 끌은 것 같아요. 자, 빨리 가야 되는데. 그리고, 그 달력이, great calendar가 있다. 근데 어떤 달력이냐면, available, 이용 가능한. 이제 뭐 다 보이시, 여기에 위치, was가 있었겠죠. 생략되고, available to anyone. 누구에게나 이용 가능한 그런 거대한 달력이 있다. 근데 anyone은 anyone인데 어떤 anyone이냐면, with 이렇게 되죠. with dedication. 원래 dedication 하면 dedicate, 바치다, 헌납하다, 봉사하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침을 가지다, 그러니까 뭐 노력이라고 보면 effort하고 똑같은 거예요. effort. 노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ability, 능력이 있는 누구나, 그리고 the means, 수단이 있는 누구나. 뭐 할 수단이냐면 to keep records, 기록을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수단과 능력과 어떤 노력이 있는 누군가에게나 이용 가능한 거대한 달력이 하늘에 있다. 아까 우리가 제가 수평선 그림 그렸듯이 하늘의 어떤 천체의 움직임, 달과 별과 그리고 태양의 움직임이라는 게 regularity, 규칙성이 있으니까 그걸 잘 관찰만 할 수 있다면 그 달력, 하늘에 있는 great calendar를 이용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our ancestors built devices to measure the passing of the seasons. 우리의 조상들은 built devices, device가 물론 수단, 도구 이런 뜻이잖아요. 도구들을 built, 지었다, 만들었다, to measure, 측정하기 위해서 the passing of the season, 계절의 지나감, 계절의 경과를 알아내기 위해서, predict도 마찬가지예요. 예측하기 위해서, know해도 마찬가지고 알기 위해서, 이걸 하기 위해서 built devices 했다, 이 말이 된 거죠. In Chaco Canyon in New Mexico, there is a great loop-free ceremonial kiva or temple dating from the 11th century. 이렇게 왔네요. 차코 캐년, 어디에 있는? 뉴멕시코에 있는 여기에는 there, 거기에 있다, 어가 왔습니다. 그죠? A great loop-free, 굉장한
루프리스 지붕이 없는 세리모니얼 의식을 담당하는 키바가 있다 또는 템플이 있다. 키바라는 게 저 이쪽에 뉴멕시코 지방의 차코 캐년 또는 그 인디안 문화에서 그 사람들이 세리모니얼 어떤 의식을 치를 때 쓰기 위한 공간이랍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템플, 사원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게 있다. 자, 이것도 제가 다시 찍는다 그랬잖아요. 차코 캐년 이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다가 뭐 너무 모르고 찍으니까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좀 차코 캐년 찾아봤는데 그 뭐 이렇게 둥근 원형의 이런 방이 있더라고요. 뭐 하여튼 뭐 그 여러분도 한번 차코 캐년이가 한번 찾아보세요. 그 왜 막 절벽에 막 엄청난 높이의 절벽에 여기 막 집들이 이렇게 늘어서 있는 이거 TV에서 뭐 내셔널 지오그래피나 이런 데서 들어봤던 기억이 나기도 해요. 그게 이제 나오더라고요. 자세히 읽어보진 않았는데. 그리고 on June 21st, the longest day of the year, a shaft of sunlight enters the window at dawn and slowly moves so that it covers a special niche. 이렇게 왔습니다. 자, on June 21st에 6월 21일에 그 가장 긴 날이죠. 1년 중. 그러니까 이게 summer solstice예요. 그러니까 summer solstice라는 게 그 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지가 되는 거죠. 하지. 낮의 길이가 가장 긴 요때에 이렇게 돼요. A shaft of sunlight이 들어간다. shaft라는 건 축입니다. 축. 그러니까 우리 크랭크 샤프트 자동차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햇볕의 축이라는 게 이게 예를 들면 모래로 지었건 돌로 지었건 건물이 있어요. 그럼 요 사이로 이게 지금 바위입니다. 그럼 햇볕이 이렇게 지나가다 여기로 빛이 쫙 들어오는 거죠. 요 갈라진 요런 데로. 창문 같은 데로. 요런 데로 빛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는 건데 요게 긴 모양이니까 shaft of sunlight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줄기의 빛이라고 보면 돼요. 길게 난 창문에 빛이 쫙 들어오니까 마치 이렇게 긴 햇볕의 축 같은 게 생기잖아요.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런 shaft of sunlight이 sunlight이 어디 갔나요? 들어간다. 윈도우 창문으로 언제? 새벽에. 그리고 천천히 움직인다. 끝났어요. So that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 말이죠. 목적이라고 봐도 되고 근데 여기서 결과라고 보면 되겠죠. 그것이 covers 덮는다. special niche 특정한 niche 위치 자리입니다. 여기서 niche가. 그래서 이쪽 해가 쫙 들어와서 비치는 부분 이쪽 벽에다가 여기다 어떤 뭐 이렇게 온폭 들어간 홈 같은 게 있더라고요. 제가 그 사진을 찾아보니까 여기에 햇볕이 쫙 들어가게 되는 거죠. 벽이 이렇게 있으면 해가 이쪽에서 쫙 들어갑니다. 어떤 갈라진 틈을 통해서 쫙 들어가면 새벽에는 여기 있던 해가 쫙 이렇게 햇빛이 움직이면서 여기 보면 이렇게 문 같은 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특정한 위치에 여기에 딱 들어가게 된다. 예를 들면 요거를 정오에 맞춰 놓으면 정오에 여기에 딱 들어가겠죠. 뭐 그런 식인 거죠. 자세한 부분은 한번 관심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들어간다. 그리고 들어가서 스페셜 니치를 덮는다. 이렇게 되네요. 하지만 this happens only around June 21st. 하지만 이거는 단지 요때만 일어나는 일이다. 그러니까 그때에 하지에 하필 거기에 딱 들어가게 맞춰놨다. 그러니까 그 건물이 그냥 막 지은 게 아니고 돌을 막 세워놓은 게 아니고 굉장히 정교한 어떤 천문학 그런 관측 그런 기록 이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축물이니까 굉장히 과학적으로 발달된 문명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여기에 차코 캐니언에 있었던 이 문명이 이렇게 되는 거죠. I imagine the proud Anasazi people who describe themselves as the ancient ones get out in their fields every June 21st dressed in feathers and letters and turquoise to celebrate the power of the sun. 가봅시다. 하지만 이건 했고요. 나는 imagine 상상해본다 이 말이네요. 대절을 끝났고 누가 the proud 아주 자부심 넘치는 아나사지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에 뉴멕시코인 차코 캐년에 그걸 지은 사람들이 아나사지 피플이랍니다. 그 아나사지 사람들을 상상해 보는데 얘들이 뭐 하는 거냐 하면 동사는 아직 안 나왔죠. 그리고 who가 따라왔으니까 있고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who described 묘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스스로를 뭐로 as the ancient ones 고대 사람들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묘사했던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걸 상상해 본다? 걔들을 모인 걸 상상해 본다. 어디에? In their fields every June 21st.
매해 6월 21일에 그들의 퓨에 모인 걸 상상해 본다. 이 퓨도 제가 몰라 찾아보니까 교회에 가면 있는 나무로 된 긴 의자랍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 의자는 아닐 거고 거기 이제 그 건물에 있는 사람들이 앉게 된 긴 의자 뭐 이런 여기에 사람들이 착석하게 되는 그걸 말하겠죠. 그들의 퓨에 모인 걸 상상해 본다. 그리고 어떤 상태로 dressed 옷을 차려 입어진 상태로 in feathers and leathers. feather은 깃털이고 leather은 딸랑입니다. 딸랑이 방울. 그걸로 장식된 그리고 터키 옷은 터키 옥입니다. 그런 옷 같은 걸로 장식된 그런 옷을 입고 여기에 모인 걸 상상해 본다. 뭐 하기 위해서? To celebrate, 축하하기 위해서 the power of the sun. 그러니까 태양의 힘을 어떤 뭐 경배하기 위해서 축하라 그러면 좀 그렇고 그걸 좀 기리기 위해서 거기에 모인 이 아나사지 사람들을 상상해 본다라는 말이 됐네요. 어쨌든 이 사람들도 굉장한 문명을 가진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they also monitor the apparent motion of the moon. The 28 higher niches in the kiva may represent the number of days for the moon to return to the same position among the constellations. 이렇게 왔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면 그들은 또한 모니터했다. 그 분명한 뚜렷한 움직임을 뭐에? of the moon. 달의 움직임도 관찰을 했다. 모니터했다 이 말이죠. 그 28개의 더 높은 니치, 아까 말한 제가 이렇게 햇볕이 들어가는 자리 같은 거죠. 요런 거. 여기 약간 높은 곳에도 있나 봅니다. 그거 어디에 있는 인더키바에 있는 얘들은 아마도 리프레젠트 의미한다. 리프레젠트는 뭐 나타낸다, 의미하다, 대표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나타낸다. The number of days. 날의 숫자를 끝났습니다. 근데 어떤 날이냐 하면 여기서부터가 이제 꾸미는데 원래는 to return이 days 꾸미죠. 돌아가는 날 이렇게 되는데 to 부정사의 주어가 for the moon이라고 그런 거죠. 그래서 달이 돌아가는 그 날의 숫자를 나타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디로? to the same position among the constellation. 별자리에 그 똑같은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그 날짜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달이 떴다가 이렇게 왜 모양이 변하잖아요. 보름달 떴다가 어떤 날은 뭐 초승달 떴다가 반달 떴다 이렇게 하는 이거. 그래서 원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그거를 나타내는 게 바로 이게 28 higher niches가 또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나사지 사람들은 해의 움직임과 달의 움직임에 나름 통달을 해 있었던 사람들이 되는 거죠. 요거 하나만 보고 갈까요? 지금 원칙적으로는 어떤 명사가 이렇게 있고 to 부정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러 온 형용사 시리즈라면 요 패턴이죠, 패턴. 근데 만약에 제가 우리 장문 프로젝트에서 준동사 개념, 준동사라는 건 동명사와 부정사와 그리고 현재 분사 또는 과거 분사잖아요. 이 준동사라는 개념을 제가 설명을 할 때 얘만 뚝 떼서 설명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죠. 준동사를 반드시 뭐와 연관시켰냐 하면 절, 즉 접속사와 주어 동사를 가진 절의 변형으로 이해를 많이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왜 그러냐면 이 절이 변했다, 준동사는 절이 변했다라는 개념이 어떤 의미냐면 이렇습니다. 지금 to 부정사가 명사를 꾸민다면, 이렇게 꾸민다면 이 to 부정사의 얘가 주체일 수도 있겠지만 to 부정사의 행위를 하는 주어가 따로 있을 수도 있겠죠. 절의 주어, 요게 지금 생략된 거잖아요. 요 패턴은. 근데 이 절의 주어를 만약에 얘를 생략할 수 없다면 준동사 앞에도 주어를 남겨놔야 되는 거죠. 여기.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우리나라 문법 용어로 의미상 주어라고 봅니다. 의미상 주어 이렇게 부르죠. 자, 뭐 이 용어를 저는 쓰지는 않는데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준동사라는 건 절이 변했으니까 절의 주어가 생략된 건데 만약 절의 주어가 생략되지 않고 남는다면 요 준동사 앞에 주어가 남게 된다 이 말이 되는 거죠. 얘들을 의미상 주어라고 부르는데 일반적으로 to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는 for 플러스 목적격입니다. 전치사의 목적어니까 for가 전치사니까 얘를 쓰고 경우에 따라서 사람의 성격 같은 경우면 of 플러스 목적격을 쓰기도 하죠. 요게 기본 to 부정사의 주어의 모양이죠. 그리고 동명사의 주어는 일반적으로 소유격을 씁니다. 소유격을 쓰게 되고 그리고 이게 분사의 주어는 그냥 주격을 그대로 쓰죠. 요 세 가지 소유격과 주어 그대로 쓰는 또는 전치사의 목적어 for 목적격, of 목적격 요게 이제 준동사의 주어 개념입니다. 제가 이 장문 프로젝트는 레벨을 조금 낮춰놔서 준동사의 주어 개념을 거기 넣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렵진 않아요. 전혀.
한 번만 들으면 다 이해됩니다. 그럼 여기서 어디 갔나요? 그래서 for the moon to return 이렇게 했는데 이게 원래 절로 쓰면 어떻게 되냐? days 누가? the moon 그 달이 will return 이렇게 되는 거죠. will return 이랬던 형용사절에서 will이 be2가 돼서 to return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the moon은 못 버리니까 for the moon 형태로 남겨둔 거죠. 쉽게 말하면 읽을 책은 book to read잖아요. book to read 읽을 책 이렇게 돼서 꾸미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네가 읽을 책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book for you to read가 되는 거죠. to read. 그럼 얘가 원래 형태의 형용사절일 때는 book you will read 였겠죠. 결국에 이 세 가지 패턴 book, you will read가 가장 기본적으로 명사와 형용사, 절 형태고 이 절을 간단하게 해서 준동사로 바꿨는데 주어를 못 버린다면 for you to read가 되고 만약 for you 또는 you라는 주어를 버릴 수 있다면 to read가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 세 개가 한 방에 이렇게 꿰어질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도 한번 그냥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을 많이 써버렸네요. 어디죠? 그리고 여기서부터입니다. These people paid close attention to the sun and the moon and the stars. 이 사람들은 pay attention이니까 주의했다, 관심을 가졌다. close니까 아주 굉장한 관심을 가졌다. 어디에? to the sun, 해와 달과 별에 관심을 가졌다. 그리고 other devices based on similar ideas are found at Angkor Wat in Cambodia, Stonehenge in England, Abu Simbel in Egypt, Chichen Itza in Mexico, and the Great Plains in North America. 이런 데서 발견된다. 자, 뭐 제가 모르는 게 이 무식한 게 이게 참 이럴 땐 고달퍼요. 알면 좋은데. 자, 다른 장치들 베이스도 이렇게 꾸미겠죠. 기초한 어디에 비슷한 아이디어 생각에 기초한 그런 장치들이 are found 발견된다. 어디에?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그리고 잉글랜드의 스톤헨지, 그리고 이집트의 아부 심벨, 그리고 멕시코의 여기, 그리고 노스 아메리카 여기 이런 데서도 이런 장치들이 많이 발견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물론 이 지금 칼 세이건이라는 사람은 동양 문화에 정통하지 못했으니까 동양에도 뭐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이렇게 농경 문화가 훨씬 일찍 발전했던 문명들이니까 여기도 찾아보면 많겠죠. 제가 무식해서 좀 알면 말씀드릴 텐데 뭐 그런 천문학에 관련된 동양의 어떤 그런 유물들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캄보디아는 동양입니까? 뭐 어쨌든 그렇고 some alleged calendrical devices may just possibly be due to chance. An accidental alignment of window and niche on June 21st say. 자, 어떤 alleged라는 단어는 이게 근거 없이 주장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장된 뭐뭐뭐 과거분사형이니까요. 그러니까 근거도 없는데 주장 뭐 그렇게 주장하는 뭐 이런 뜻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그 달력 같은 장치, calendrical 달력 같은 디바이스 장치들, 설치들 뭐 이런 도구들이 아마도 may just possibly 아마도 be 뭐뭐 때문이다 이 말이죠. due to chance 우연에 의한 것일 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alleged라는 말이 여기 아주 의미심장하게 들어가 있네요. 그러니까 소위 사람들이 야 이것도 고대의 calendrical한 디바이스 아닐까라고 사람들이 별로 근거도 없는데 주장을 할 수도 있는데 걔들은 알고 보면 due to chance 우연한 일치지 그 사람들이 그걸 알고 만들어 놓은 건 아닌 이런 것들도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accidental 우연한 alignment 일치죠. 배열 일치 뭐 이런 겁니다. 이게 배열시키다. 뭐의 of window와 창문과 그 자리의 일치. 언제? June 21st에. 말하자면 이런 것들. 너무 빨리 가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지금 같은 경우. 위에서 예를 들었던 건 아주 엄청난 긴 기간의 관찰과 오브저베이션과 기록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정교한 어떤 그런 장치들이라면 어떤 것들은 우연히 그렇게 뭐 만들고 나니까 그렇게 됐다. 뭐 그런 것들도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다. 뭐 이 말이죠. 그리고 but there are other devices wonderfully different. 하지만 있다. 다른 장치들도 있다. wonderfully하게 different. 굉장히 다른 어떤 장치들도 있다. 그러니까 alleged 근거도 없이 주장된 alleged한 달력 같은 장치들이 아니라
실제 엄청난 노력에 의한 달력이 있다 이 말이죠. At one locale in the American Southwest in a set of three upright slabs, which were moved from their original position about 1,000 years ago. 자, at 어디에? one locale 하면은 현장입니다. 현장. 어떤 일이 발생하는 곳이죠. in the American Southwest, 그러니까 미국 대륙의 남서쪽에 있는 어떤 자리에는 있다. a set, 한 세트가 있다. of three, 세 개의 upright, 우뚝 서 있는 slabs라는 건 판석입니다. 판석. 그러니까 납작한 돌이에요. 납작한 돌. 이걸 slabs라고 불러요. 이런 판석이 있다. 그게 뭐냐면 which were moved, 옮겨진 어디에서? from their original position. 그들의 원래 포지션, 자리에서 옮겨진 언제? 약 1000년 전에 옮겨진 이런 게 있다. 이렇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저도 좀 또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TV에서 많이 봤던 거더라고요. 왜 이게 돌 이렇게 있고 이 위에 돌반대기 이렇게 서 있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이름이 뒤에 나와? 하여튼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디입니까? A spiral, a little like a galaxy has been carved on the rock. 그래서 좀 읽어보고 할까요? On June 21st, the first day of summer, a dagger of sunlight falling through an opening between the slabs bisects the spiral. And on December 21st, the first day of winter, there are two daggers of sunlight that flank the spiral, a unique application of the midday sun to read the calendar in the sky. 자, 한번 볼까요? 어떤 나선 모양이 a little like, 뭐뭐 같은이죠. 약간 뭐 같은? 갤럭시처럼 보이는 그런 나선 모양이 has been carved, 조각되어 있다, 새겨져 있다. in the rock, 바위 위에. 그리고 6월 21일에 그 여름의 첫 번째 날인 이때 dagger, 단검입니다. 그죠? of sunlight, 햇빛의 단검, 어떤 단검이냐면 꾸며죠. 요렇게 꾸밉니다. pouring, 쏟아 들어오는 through an opening, 열려있는 틈으로, 뭐 사이에? between the slabs, 사이에 쪼개진 오프닝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햇빛, dagger of 햇빛이 bisect 한다 이렇게 돼요. bisect라는 건 sect가 자르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bisect라는 건 양등분, 이등분하다, 둘로 나누다 이 말이거든요. bisect the spiral. 그래서 그 나선 모양을 햇볕이 쫙 반으로 가르게 된다 이 말이 돼요. 위에서는 그게 어떤 위치, 자리에 들어가고 여기서는 이제 그림을 햇볕이 쪼개게 만들어져 있다는 뜻이죠. 요건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놨거든요. 그림을 좀 이따 같이 한번 볼게요. 그리고 and December 21st에 그 첫 번째 날, 겨울이 시작되는 첫 번째 날 이때는 있다 두 개의 대결, 단검이 있다. 햇볕의 단검이. 어떤? that flank하는 the spiral, flank하는. flank라는 단어는 뭐 긴 모양인데 여기서는 저거요. 이게 나선 모양을 양쪽에 이렇게 서게 된다. 뭐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게 뭐냐면 유니크한 application of the midday sun. 자, 유니크, 독특한 application 하면은 적용이잖아요. 적용. 뭐에 적용? of the midday sun. 그러니까 정오의 정오의 해를 아주 독특하게 적용한 것이다 이 말이죠. 앞에 이것들이 이게 which is 이렇게 되는 거죠. which is a unique application 이렇게 되는 거죠. 뭐 하기 위한? to read, 읽기 위한 the calendar in the sky, 하늘의 달력을 읽기 위한 아주 정교한 그런 독특한 한낮의 태양을 이용한 적용 방식인 이런 것들이 있다. 자, 요거 제가 자료 찾아놨다 그랬잖아요. 자, 요건데요. 여기 이게 여기 보면 지금 이제 summer solstice, 이게 하지입니다. 하지에는 이렇게 들어온 햇볕의 단검 모양의 햇볕이 여기 스파이럴 모양 이렇게 그려져 있는 여기를 쫙 가르게 됩니다. 여기에 딱 위치하게 되는 거죠, 햇볕이. 그리고 winter solstice, 동지에는 이렇게 딱 위치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equinoxes, 이거는 이제 추분이죠, 그죠? 밤낮의 길이가 똑같은 이때는 여기에 딱 위치하게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는 거죠. 자, 이건 뭐 나중에 관심 있으면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덩어리인데 시간이 많이 갔어요. Why did people all over the world make such an effort to learn astronomy?
자, 왜 그러면 did people all over the world 전 세계 사람들이 make 만드는가? such an effort 이러한 노력을 만드는가? 이러한 노력을 하는가? 뭐 하기 위한? to learn astronomy 천문학을 배우기 위한 노력, 알기 위한 노력을 왜 할까? 말이잖아요. We hunted gazelles and antelope and followed whose migrations ebbed and flowed with the season. 우리는 hunted, 사냥을 했다. 가젤, 아시죠? 그리고 antelope는 영양, 그리고 버팔로 같은 이런 동물들을 사냥을 했다. 그리고 whose라는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와서 이렇게 버팔로하고 이런 동물들을 꾸미죠. 그 동물, 그리고 이 동물들을 사냥했다. 이 동물들의 migration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migration은 이제 동물들의 이동이죠. 이동. 철에 따른 이동. 그 이동이 뭐 했던? ebbed하고 and flowed 했던 이 말이에요. ebb라는 건 썰물이고 flow는 흘러 들어오는 건데 썰물, 밀물처럼 왔다 갔다 하는, 이동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의 그 철에 따른 migration, 이동이 왔다 갔다 하는 뭐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동물들을 사냥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이 소유격 관계대명사라는 게 들어오면 이거 원래 문장은 뭐였죠? 얘들을 그냥 통칭해서 animals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된 거죠. The animals migration 이랬던 문장이죠. 이랬던 문장인데 이 animals가 빠져나가고 여기 어퍼스트로피로 남았던 이 소유격 요걸 whose로 표현하면 이렇게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만들어지고 형용사들이 만들어요. 이것도 역시 장문 프로젝트 2권에 소유격 관계대명사 파트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시면 쉽게 이해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fruits and nuts were ready to be picked in some times but not in other. 마지막이 아니네요. 과일들과 너트류들이 already 준비되어 있었다. to be picked. 따여질 준비가 돼. 픽이 따다잖아요. 따여질 준비가 되어 있었다. in some times. 어떤 때에. 하지만 not in other. 다른 때에 아니고. 다른 때가 아니라 어떤 때에. 이 말인데 그러니까 사냥을 하려고 그래도 계절을 알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계절 요때쯤 되면 막 가젤이나 영양이나 버팔로 때가 막 일로 오고 그걸 알아야 거기 가서 사냥을 하려고 딱 기다릴 거 아니에요. 요때쯤 가면 얘들이 많아. 거기 가면 이걸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잘못 가면 다 가고 없는 데 가서 이제 얘들 싸놓은 똥만 마른 거예요. 그리고 과일이나 얘들도 마찬가지예요. 얘들도 익을 때 가야지 너무 일찍 가면 아직 안 익어서 못 따먹고 너무 늦게 가면 다 떨어져 버리고 없으니까 못 먹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간에 대한 1년 중 언젠가 the time of year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겠죠. 그리고 when we invented agriculture, we had to take care to plant and harvest our crops in the right season. 언제 우리가 invented agriculture, 농업이라는 걸 invented, 발명했을 때 우리는 had to take care, 주의해야만 했다. 뭐 하려고? to plant, 심고 harvest, 수확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 이 말이 되겠죠. 뭐를? 우리의 crops, 우리의 곡물들을 어디에? in the right season, 올바른 계절에. 그러니까 농사 짓는데 이 계절에 대한 이해는 필수잖아요. 그러니까 좀 뭐 그냥 좀 이제 겨울이 간 것 같아. 좀 이제 좀 지금쯤 심어도 될 것 같아 하고 좀 따뜻했으니까 하고 씨를 쫙 뿌렸어요. 근데 계절을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 잠깐 따뜻하다가 오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라 그러죠? 봄에 다시 추워지는 거, 그 시샘에서 오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게 오게 되면 이게 싹이 났던 얘들이 다 죽어버리잖아요, 농작물이. 그러니까 함부로 못 심는 거죠. 그러니까 오랜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그 오랜 그 계절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농사도 못 짓고 사냥도 잘 못하고 이런 거죠. 그리고 annual meetings of far from nomadic tribes were set for prescribed times. 이렇게 왔네요. 마지막입니다. 자, annual, 1년에 한 번 하는 이 말이죠. meetings. 그러니까 연례 모임이네요. 연례 모임. 뭐의? of far from nomadic tribes. nomadic tribes라는 건 유목 민족들이에요. 그러니까 far, 멀리, fleeing이라는 단어는 이게 던지다, 휙 던지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멀리, fleeing의 과거분사 flung입니다. fleeing, flung, flung. 그래서 멀리 던져진이기 때문에 very distant, 아주 먼 또는 광활한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멀리 뚝뚝 떨어져 사는 그런 유목 민족들의, 유목 족속들의 연중 모임도 were set, 준비되어 있었다. for prescribed then, 시간에 이 말이거든요. prescribed then. pre라는
이 scribe라는 어근이 지금 두 번 나왔죠. 더 위에 describe가 나오잖아. describe, 묘사하다. 그리고 여기서는 prescribe가 나왔죠. 여기 scribe 이거는 write, 뭐 쓰다 이런 뜻입니다. 스크립을 하면 갈게 쓰다 이런 뜻이고, 그래서 미리 쓰다 이게 뭐냐면 의사나 약사가 약 같은 걸 처방하다 이런 뜻도 있고, 또 미리 규정해두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미리 정해져 있는, 규정되어 있는 어떤 때에 맞춰서 딱 정해져 있다, 이런 애뉴얼 미팅이. 자, 이거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거를 유목민족들은 굉장히 뚝뚝 광활한 지역에 이동하면서 사는데 이 타임즈, 프리스크라이브 타임을 모르면 그 애뉴얼 미팅에 참가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쯤 가야 돼 하는 걸 만약 모른다면 여기 못 가요. 너무 머니까. 예를 들어서 몇 주가 걸리고 이런 거리라면, 며칠이 걸리는 거리라면, 프리스크라이브 타임즈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여기에 때에 맞춰서 이 모임에 참석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생존과 그거에 직결되는 게 바로 이 하늘에 있는 그레이트 커렌더를 이용해서 날짜 이런 걸 알아내는, 시간 이런 걸 알아내는 기술들이 굉장히 중요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다? 사람들이 노력을 한다. make such an effort to learn astronomy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고, 뒤에 또 나오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50분이 지났습니다.